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자 약 30만 명 규모의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러시아인들은 소집을 회피하기 위한 대탈출을 벌이고 있고 곳곳에서 격한 반대 시위가 벌어져 1,300명이 연행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자포자기 심정으로 군대에 끌려가는 러시아인들의 사연은 SNS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인은 러시아 에너지부가 국가 에너지 및 금속, 광물 회사 직원 100%에 대해 군대 모집 사무소에 나타나도록 명령했다는 글을 올렸고, 한 IT 회사 직원은 자신은 예비역도 아니고 군대 경험도 없는데 군대로 끌려가게 됐다며 가지 않으면 형사사건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의 IT, 에너지, 광물 회사 등은 물론이고 러시아 항공업계도 비상입니다. 조종사와 항공사 직원들까지 소환장이 내려오자 러시아 항공사들은 이들이 다 빠져나가면 러시아에 뜰 수 있는 비행기는 없을 것이라며 아우성입니다. 동원령은 러시아에서 미사일이나 로켓 등을 개발하는 흐루니체프 국립연구제작우주센터 직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러시아인은 9년 전 돌아가신 자신의 삼촌에게도 동원령이 내려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동원령이 내려지자 러시아가 이제 유령까지 징집하려는 것인가? 라는 조롱도 이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청년들은 모병소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항의하는 시민들이 군 입대 사무소에 화염병을 던져 기록을 없애려 했는데 동원령 발표 이후에는 최소 5곳 이상의 모병소 및 군 입대 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유는 현재 러시아의 징병 기록이 전부 수기로 기록돼 있어서 모병소를 불태우면 자신의 징병 기록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에 러시아 청년들이 모병소에 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집되어 끌려간 예비군들이 묵게 될 숙소도 공개되는데요. 영상에 보이는 진흙당에 침대 몇 개 놓여있는 곳은 러시아 군인들이 머물 막사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의 추운 날씨를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군을 만나기도 전에 얼어 죽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최근 러시아의 보급 상황은 1960년대보다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병사는 최근 자신들에게 지급된 총의 상태를 폭로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심하게 녹슨 AK 소총입니다. 원래 동원된 군인들에게 2주간의 군사훈련을 시킨 후 전선에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곧바로 전선에 투입시켰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군인들에게 싸울 의지를 기대하기란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러시아 군인들은 무기 밀매까지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 정비공이 러시아로부터 되찾은 이지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탱크를 운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군인들은 익명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에 자신들의 장비를 조금씩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주지사 비탈리 킴은 러시아 군인에게 타이거 장갑차를 5,000달러, 한화약 700만 원대에 샀다며 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무기 판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탱크나 무기를 두고 이곳에 좌표와 돈을 받을 계좌번호 등을 적은 이메일을 보내고 나면 우크라이나 군인이 가서 무기를 수거해 오면 끝이었습니다. 결제는 현금도 비트코인 결제도 가능하며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재 형성된 러시아 무기의 시세는 탱크 약 7,090만 원, IFV 대공전차 25,000달러, 자주포 1만 달러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탱크 한 대 가격은 러시아 연방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러시아인에게 약속한 급여의 1000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러시아가 판매한 무기를 모아 페이스북에 올린 미콜라이우 주지사 비탈리 킴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물입니다. 고려인 4세인 미콜라이우 주지사 비탈리 킴은 남부 최전선에서 대러시아 항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비탈리 킴을 집중 조명하면서 고려인의 후손으로 태권도 정신으로 무장한 김 주지사가 미콜라이우를 재집결시켰다. 그의 자연스러운 미소는 러시아 미사일이 우리를 해칠 수는 있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정신을 꺾을 수는 없다는 조용한 자신감을 풍긴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곡물 수출 허브인 오데사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역이 미콜라이우였지만 러시아군은 예상을 넘어서는 강력한 저항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비탈리 김 주지사는 전쟁 초기부터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라는 인사말로 시작하는 영상 메시지로 전황을 전달하며 주민들의 단결을 호소했고 불안에 떠는 주민들을 다독인 것은 물론 조국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풀어넣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김 주지사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이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것을 전하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했다.
전쟁 초기에는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메시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 주지사는 순식간에 50만 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끌어모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김 주지사가 극도로 불리했던 상황에서조차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천으로 아버지를 꼽았다. 그의 아버지는 옛 소련 청소년 올림픽 농구 선수 출신으로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소지한 태권도 고수였고, 비탈리 김에게 태권도 수련으로 강인한 정신을 기르도록 가르쳤다. 비탈리 김의 뛰어난 리더십은 강인한 고려인의 전통과 태권도의 우수한 정신력을 우크라이나에 알리고 있습니다. 반면 수세에 몰린 푸틴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은 푸틴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푸틴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합니다. 그 이유는 핵을 사용하는 순간 러시아 연방의 해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폐색이 짙어지자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할 경우 푸틴 대통령의 실각, 나아가서는 러시아 연방의 해체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지난 9월 14일 영국 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푸틴이 드러낸 약점이 너무 심각해서 우리는 푸틴 정권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방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120개 민족을 품고 있는 러시아 연방의 붕괴는 처음에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종국에는 통제 불능 상태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서방이 소련 붕괴에 대비하지 않았던 것처럼 러시아의 붕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호지스 장군은 러시아 연방 붕괴를 초래하는 요인은 최소한 3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현재 러시아는 군인이 부족해 체첸이나 다른 소수민족을 돈을 주고 전쟁터로 보내고 있지만, 만일 이런 상황에서 체첸이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전쟁을 시작한다면 러시아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둘째, 에너지 시장에서 입은 손실과 무기 시장에서 입은 타격은 러시아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는 점입니다. 특히 군수산업은 러시아 경제의 큰 축이었는데 실전에서 처참한 러시아 무기의 수준이 다 탄로나 버렸으니 앞으로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셋째, 러시아의 인구가 재앙적인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 들어 첫 5개월 동안 러시아 인구는 무려 43만 명이나 감소했고, 올 한 해 동안 100만 명 이상의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징집 연령의 남성들 숫자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인구 문제는 곧바로 군사력, 경제력의 약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타격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은 급격히 퇴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으며 조지아조차 러시아의 반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반러시아 세력들에게 완벽한 반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러시아 연방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아무리 푸틴이라도 반란 진압을 위해 본토에 핵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가장 불안한 것은 체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총알바지로 충원되는 체첸 군인들이 러시아의 쇠퇴를 틈타 독립전쟁을 벌일지가 가장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터 안에서도 이미 친러 체첸군과 반러 체첸 간의 전투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를 지원하는 친러 체첸 세력과 이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반러 체첸 세력이 우크라이나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 속에 진퇴양난에 빠진 푸틴, 과연 얼마나 더 버틸지 의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